네, 오후장의 기회를 포착해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MTNW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공식을 보면 돈이 보인다. 실패만 없으면 돈 번다. 인생 최고의 적중률에 도전하는 명품 꿈의 취업법. 적중률의 모든 걸 걸겠습니다. 네, 적중률의 남자. 오늘도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님과 함께 지수 전략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위원님, 또 다시 한번 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또 하방과 또 상승을 찍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타이밍이 오늘 좋은 것 같아요. 자, 차트 보시게 되면 오늘 하락 신호가 나오는 날에 방송 출연을 했기 때문에 다행히도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지금 염두에 두면서 전략을 잘 짤 수 있게 도와드릴 것 같은데, 근데 매일같이 이게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하락이 이게 단일 신호이기 때문에 뭐 계속 떨어지다 이거는 아니에요. 뭐 종가도 또 바뀔 수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략은 우리가 조정에 좀 대비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당시에는 차이점이 뭐냐? 일단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하락 반등이라 대차 3개짜리로 바뀔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여기 들어 올렸잖아요. 들어 올리고 첫 번째 꺾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일단은 제가 추가적인 조정에 대비를 하시라고 8월 2일 날짜부터 일봉에 하락 신호 나오고 이게 이런 게 변곡점이에요. 변곡점. 여기는 이제 내려온 상태에서는 트레이딩 왔다 갔다 할 수, 등락이 좀 거듭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변곡점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들어 올렸으니까. 그래서 오늘 9월 12일 날 일봉 하락 신호 나왔고요. 내일이죠. 9월 13일 미국 8월 CPI 발표가 될 텐데 거기에 따라 변동폭이 확대가 될 겁니다. 변동 확대되는데 그게 어떠한 결과물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인플레가 일단 다시 재차 올라가는 흐름. 그래서 약간 부담스러운 발표 내용이 나올 것 같고요. 현재 오후장까지는 이 지수가 120분 분봉의 하락 신호와 일봉의 하락이 났기 때문에 일단은 오후장까지는 하락의 폭이 좀 더 확대가 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일단 대형주 쪽 경기 민감주에 대한 매매는 자제하시고 중소형 테마주에 초점 맞춰서 매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위원님의 지수 전략 챙겨보니까 든든합니다. 위원님의 종목 리뷰로 열어볼게요. SY 9월 첫 거래일에 또 상승 신호를 잡아주시면서 단기간에 슈팅이 나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어떤 흐름 챙겨볼까요? 네, 9월 1일 날은 제가 고래사냥 정오 시간에서 9월 1일 날짜에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정말 다음 날부터 바로 급등이 나왔고 시세 분출이 이어져서 좀 크게 한번 올라갔습니다. 한 50% 정도 거의 나왔나요? 엄청나게 올라갔는데요. 지금 삼성과 LG전자도 모듈러 주택에 대한 상용화, 쟁걸음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듯이 이 모듈러 주택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빈살만 금고지기 사우디 국부본부 총재 겸 아람코 회장이 방한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에 업체 등록을 완료한 기업이 SY이기 때문에 관심주로 말씀을 드렸고 매수 경과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이 종목은 저퍼저 PBR의 적정 주가를 넘어섰기 때문에 테마성, 일시적인 수급위에서 강세가 나오다가도 어느 순간 꺾일 가능성을 염두에 둘 만큼 기본적인 트레이딩이 필요하다. 우리가 주식의 기본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투자하는 방법은 뭐냐? 방향성이 연속적인 한쪽으로 쏠릴 때, 포기해서 쏠릴 때, 지금 위에까지 이격도가 벌어지면서 초기가 아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초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트레이딩이 필요했었던 위치였고 기본적으로 큰 시세가 한번 나왔던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5일선에 대한 기준을 갖고 대응을 하다가 바로 거래가 터지는 대응봉, 갭 상승, 이게 바로 단기 매도예요. 항상 연속적 상승 후에 거래가 터지는 갭 상승의 형태를 띠면 매도, 그리고 대응봉 나와도 매도. 그래서 단기 매도 후에 향후에 재매수를 한다면 다시 한번 포인트를 잡아야겠지만 재매수 포인트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SY에 대한 또 전반적인 흐름 챙겨봤습니다. 그래도 단기간에 수익 챙기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 DIC 바닥에서 역시나 변곡점을 콕 짚어주시면서 70%대 수익률 챙겨가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어떤 신호가 포착이 됐을까요? 예, 과거에 제가 4월 달에 매수에 대한 상승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매수 의견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일단 로봇 감속기, 요새 로봇에 대한 부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대기업들에 대한 로봇 이슈가 많이 터지고 있죠. 근데 이제 네이버 로보틱스를 삼성전자가 지분을 확대하면서 그때부터 로봇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크게 물을기 시작했는데
삼성전자가 지분을 매입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감속기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협동 로봇 쪽에서 감속기가 부족한 삼성 관점에서 봤을 때 감속기에 대한 관련주가 앞으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DIC 같은 경우가 감속기 관련주로서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개발, 시제품 생산 및 테스트 완료, 로봇 관절 및 주행 장치용이요. 그래서 테스트 완료했다. 이번에 그 기사가 뜨면서 다시 한번 강세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감속기에 대한 관련주를 관심권에 둘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었고, 지금 재차 개발 완료했다 하니까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인데, 문제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그럼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될지를 모르고 주가가 이렇게 빠졌을까요? 향후에 대한 개발 완료 가능성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도 빠졌잖아요. 그래서, 일단, 주가가 그 재료가 있다고 계속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만큼 하락폭이 이렇게 깊게 내려올 정도면은 이미 시장에서 이미 반영이 많이 된 걸로 볼 수도 있는 만큼 단기적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 평가세가 또 역별이기 때문에 단기 대응을 하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정도점 부분에 단기 매도하고 재차 끝까지 추세적 흐름을 탄다면 5인선에 대한 기준과 거기서 이어가는 전략. 이게 단기 대응하면서 5인선 매매하는 것이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DIC 단기적인 대응하면서 그 흐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과 함께 또 꾸준히 변곡점 체크해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 코스맥스. 역시나 시장이 주목하기도 전에 딱 짚어주시면서 70% 가까운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역시나 6월 달에가 박스권 행보권 돌파하면서부터 매수가 늘었고, 특히나 바로 이제 연기금 쪽에서의 3월 달에 장내 매수가 났기 때문에 연기금 매수세가 들어온 만큼 한번 관심 두고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한번 좀 관심을 끌 수 있는 흐름이었지만 한번 주가 올라갔어요. 또한 요새 하나령 해제 속에서 중국 관련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지표들이 과열권에 들어온 상태에서의 장대 양봉의 연속적 상승 4개월째면은 한번 좀 매도할 때가 됐는데. 이러한 연속적 4개월째의 거래가 터지는 과열권에 선 상태에서 일봉이 22선 깨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고려 삼총사에서도 22선이 붕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붕괴가 됐죠. 오늘 22선 붕괴 때 팔고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또 하나령 해제를 했다고 하지만 중국이 지금 뭐 많은 경기 침체를 겪고 있고 또 현재 여행자 수가 뭐 는다고도 하지만 일부 여행자는 또 취소까지 할 정도로 현재 중국 상황이 또 경제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중국 관련주보다는 역시 미국의 경기가 좋기 때문에 미국 관련주 관점 내지 뭐 테마성의 어떤 앞으로에 대한 미래 전망이 밝은 4차 산업혁명 관련주에 매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수익 실현한 후에 관망하는 자세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자, 위원님의 종목 리뷰 여기서 마치고요. 위원님의 오늘의 또 든든한 주요 종목도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머큐리 6,470원에 매수 결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위선 근처이기 때문에 매수하기 딱 좋은 가격인 것 같아요. 항상 이동평균선의 지지권 이런 데서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수가 오늘 하락 시정화 딱 찍혀있기 때문에 저는 지수에 대한 하락 때문에 뭘 드려야 되나, 뭘 설명. 근데 명확하게, 아까 말씀 두 가지가 있어요, 주식은. 트레이딩 개념이 있고, 투자 개념에서 한쪽으로 쏠리는 위치가 있어요. 근데 머큐리는, 여기 초보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고소분들보다는 초보자가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할 만한 종목이 머큐리거든요. 왜냐면 한쪽으로 쏠리는 위치예요. 먼저 회사 정보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0%짜리의 전사채 발행했던 기업들. 근데 이게 0%짜리 사채 발행했던 기업이 다 올라가진 않아요. 기업의 가치가 좋아야 돼요. 근데 이 기업은 매년 매출 1,000억 원 이상을 기록하는 일단 어느 정도의 기업 규모가 되는 기업이에요. 근데 매출 없이 공시만 가지고 올라가는 경우에는 일단 기술적으로 재료와 함께 수급으로 갈 수는 있는데 돌발적인 변수가 발생해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어요. 가치가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이 종목은 가치가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푹 마음 놓으시고 매매하시면 좋습니다. 다른 겁니다. 가치가 없는 기업과 이 점은 국내 1위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최저 조정 한도가 7,000원이에요. 그럼 최저 조정 한도까지 간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의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7,000원 최근에 올라갔던 것처럼 재차 다시 한번 7,000원 정도까지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둘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전 제품에 와이파이를 탑재한다고 했는데
국내 통신 3사에 모두 공급하는 유일한 AP, 유무선 공유기 점유율 1위 업체가 바로 머큐리라고 볼 수 있겠죠. 국내 AP 시장 점유율 65%, 국내 1위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6G에 대한 통신시장 예타 면제가 추진 중이었는데 예타 면제가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8월달인가 7월달인가 결정이 나가지고 예타 면제가 이제 면제가 됐으니까 6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 커짐에 따라서 UAM, 자율주행, 요새 자율주행 쪽 이슈가 터졌죠. 지금 이번에 보조 컴퓨터, 이번에 이제 테슬라가 또 만듦에 따라서 자율주행이 본격화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자율주행 관련주의 장기적 관점은 꾸준한 관심을 두고 매매 대상을 보셔야 돼요. UAM하고. 그래서 6G 쪽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는 더 이번에 자율주행이 이제 본격화되니까 테슬라 때문에 그럼 6G도 이제 더 탄력을 받겠죠. 예타 면제도 했으니까. 딱 지수가 좀 조정받으니까 통신주가 괜찮거든요. 조정받을 때는 통신주의 매매가 안정감이 있죠. 원래는 경기 민감자면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한다거나 그럴 수 있겠지만은 경기가 안 좋아도 약은 사 먹어야 돼요. 제약주도 괜찮고요. 통신, 어차피 통신을 해야 됩니다. 핸드폰 끊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경기 방어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매 개념으로 볼 것 같고요. 미국 2030년도까지는 초고속 인터넷 실질적인 전국화를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전국화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 또 삼성 관련성을 띠고 있는 통신주의 주가 움직임도 긍정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먹주에 대한 긍정적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동사는 전기 오토바이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해가지고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에 진출 일환으로 에임스라는 회사에 지분을 보였는데 12.5% 지분을 보였기 때문에 향후에 어차피 이제 전기차, 수소차 앞으로 이렇게 또 전기 오토바이 이슈도 좀 불거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모멘텀도 좋고 일단 5가지가 되겠죠. 모멘텀이 첫 번째 가치, 그리고 이제 공시, 그리고 이제 뉴스, 수급, 차트 이 5가지 다 만족스럽게 만나는 종목이 머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봉이 장기적인 상승의 전국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 수년 동안 내려온 이후에 첫 번째 신호가 찍혔기 때문에 장기적 월봉의 바닥 초기예요. 그 상태 거래가 사상 최고 되는 것 같으면 이번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쭉 올라가는 그런 연속적 방향을 탈 수 있기 때문에 두봉 상태가 지난주에 조정, 이번 주 중에 잠깐 밀렸을 때 아까 제가 6,500원인가요? 6,500원? 거기서 이제 매수하셨으면 이제 이번 주까지 주중 저점 매수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 일본 같은 경우는 5선 뒤집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5선 근처에 한 6,500원대 매수를 줬죠, 제가. 그리고 분봉상 지금 이제 아직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쏠리고 있지 않지만 밴드 상단 약 6,800원대가 이제 뚫리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탄력적인 연속적 방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초보자분들도 접근할 수 있는 머큐리 꼭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위원님 또 오늘 저녁 8시에 어떤 내용 담아주실까요? 네, 오늘 저녁 8시에 오시게 되면은 제가 못다니 머큐리 좀 더 말씀드렸는데 일단 5위선 기준 갖고 대응하시고요. 손절가 대응료는 6,000원 정도 대응하시면 되는데요. 앞으로 좀 더 확실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정확하게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생한 매매를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저녁 8시 꼭 함께 해보세요. 자,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MTNW 강남큰손 정홍주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